각각 가진 사정이 있어서 집을 매매하고 싶지는 않고 빌려서 살 계획인가요? 제가 전세만 5번 살아봤고 월세를 3번 살아보고 나서,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월세, 전세 어떤 걸 살아야 될지 고민 중이신가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월세를 살 것 같습니다. 자, 집을 지었습니다. 이 집의 주인은 납니다.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집을 가진 것이고 내가 가진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지었습니다. 이때에는 직접 내가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어 놓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. 이 두 번째 집을 빌려주기로 합니다. 임대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집을 빌린 사람이 대가를 줍니다. 옛날 농경사회일 때는 농작물로 이 값어치를 대신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돈, 즉 현금으로 이 대가를 치릅니다. 돈을 내는 방식은 우리나라에는 크게 2가지 플러스 1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. 어느 정도 목돈을 맡겨두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,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, 그리고 1년 비용을 한꺼번에 내는 연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릴 때 다가구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뒷집 아래에 살던 반지하 이렇게 한 2-3개 세대가 같이 그때 월세로, 그때 당시에는 사글세라고 했어요. 사글세로 세입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두둥탁. 아무튼 집을 빌려준 사람을 A라고 한다면 A는 이 돈을 가지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전세의 경우 A는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고 저금을 하고 대출을 갚을 수 있겠죠. 또 월세의 경우 A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비로 쓰고 또 적금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집을 빌려준 A는 전세금과 월세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자체를 이해했을 때 당연한 얘기죠. 집을 빌리는 B 사람은 전세를 고를지 월세를 고를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. 보통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금의 80%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, 아파트는 비교적 시세가 공개돼 있고 은행 입장에서 전세금의 80%까지 해준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B는 전세로 계약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80% 받은 다음에 내 돈은 20%만 내고 매달 은행에 80%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입장에서 은행은 집은 없는데 돈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만약 1억 원짜리 전세라고 한다면 내 돈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. 8천만 원에 대한 이율 5%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이자는 33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을 내면 되니까 마치 월세로 산다고 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3만 원에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조건으로 월세를 산다고 하면 지역마다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보증금은 적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요 밑으로 되고 월세는 40-50만 원 정도 보면 되는데 보증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보이고 월세를 내는 비용이 거의 30%가 더 많습니다. 두둥탁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. 내가 보증금만 모으면 전세가 무조건 싸겠네 라고 제가 3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.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의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을 본 것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부동산 책들을 낭독할 때 그때였는지 전세에 대한 기회비용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피 같은 전세금은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. 또 정말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전세금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사 계획을 세웠는데 전세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 계획이 틀어지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. 아무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하는 거는
피할 수 없겠죠. 근데 반면에 월세를 산다고 하면 뭐 보증금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 듭니다.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뭐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고 하면 전세금보다 한참 못 미치게 되겠죠. 전세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종잣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서 이 크기를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. 만약 사회 초년생이어서 뭐 종잣돈의 크기가 적다 하는 분들은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될 때까지 모은 다음에 투자 공부를 그 사이에 열심히 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. 뭐 물론 리스크가 높고 하방이 탄탄하지 않는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잃을 확률이 높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는 떨어지는 정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조건만 잘 갖춘다면 크게 잃는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. 당연히 무리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도도 할 수 없는, 매도가 안 되는 거죠. 이 지경에 이르면 그 부동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던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간하고 레버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도전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투자는 너무 무서워요. 잃는 게 너무 싫어요. 리스크 있는 거 못 견뎌요.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무작정 모으기만 했던 예전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투자는 알 수가 없어요. 잃게 되는 상황과 잃었을 때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말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공부하고 작은 것부터 경험한다면은 이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자본주의의 기본인 인플레이션, 즉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. 뭐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는 새우깡이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다. 12배가 올랐다. 이거는 새우깡 가치는 그대로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봐도 됩니다. 단편적으로 말하면요. 즉 돈을 계속 찍어내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으므로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일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월세랑 전세를 골라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월세를 고르고 충분히 투자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